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기 미사일TV입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부분적이라도 4848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래도 존버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4848을 주장하는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면 존버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존버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은 무책임하다, 혹은 너네는 충분히 돈이 있으니 그런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 혹은 비난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반대로 존버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의 방송을 들어가면 4848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나중에 슈팅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시장을 떠나지 말고 존버해야 최근에 있었던 초상승 구간에서 복구가 되지 않았겠느냐? 등등 4848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비슷한 유튜버들을 좋아하고 그와 반대되는 유튜버들이나 투자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 4848이 맞느냐, 아니면 뭐가 됐건 존버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방법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투자 방법이 모든 투자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존버가 저에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존버를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올렸던 과거 영상 두 가지를 가져왔으니 왜 제가 존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아무래도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 부분 익절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단기적인 상승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분 익절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하시는, 그것도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를 가진다면 저는 분할 익절은 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하는 바가 크면 클수록 절대 분할 익절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TQQQ와 SOX를 지속적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해서 제가 목표한 금액이 될 때까지는 분할 익절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저점을 찍고 약 2달간 상승을 해줬으니 단기적 상승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이 정도 상승을 해줬으면 많이 했겠지? 하는 생각에 익절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들어와야겠다, 이런 뭐랄까 아주 달콤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단순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실제로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는 주식, 특히 미국 지수는 장기적으로 결국 우상향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펀더멘탈이 짱짱한 기업들도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분 익절을 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워렌 버핏, 주식의 신, 주식의 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고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절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을 받고서 내려온 단기적 저점이 예전의 고점들보다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로 최고점이었고, 그로 인해 수익을 챙긴 이후에 나중에 최저점에서 싸게 산다면 그거야말로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식을 장기로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주가가 아무리 조정을 받는다 한들 일반적으로 과거의 고점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선 같이 TQQQ 차트를 보실게요. 날짜와 가격 전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최근처럼 저점 대비 TQQQ가 약 60% 상승한 구간까지 잡아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부분 익절을 합니다. 그리고 TQQQ는 3배인 만큼 MDD가 크니까 단기적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가 빠지면 난 진입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볼게요. 63% 구간에서 저는 부분 익절을 해서 1000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35%가 빠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2016년 2월 8일에 투자해서 2016년 4월 19일에 1000달러를 우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5%가 빠지는 구간까지 찾아볼게요. 우선 일봉 차트로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고점 대비 빠지는 구간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 군데 하락 포인트들이 보이죠. 근데 마이너스 35%까지 빠지는 구간은 없습니다. 아직 마이너스 35% 구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주봉 차트로 한번 또 볼까요? 2016년 11월까지 여러 단기적 조정이 있었지만 내가 목표로 한 35%까지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35%가 빠지는 구간을 계속 찾아봤는데요. 그건 제가 매도한 이후 2년 후인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직후입니다. 고점 대비 35%가 빠진 구간에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분할 익절한 가격은 4.55달러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진입을 한 구간은 어디죠? 11.79달러입니다. 이미 내가 부분 익절을 했던 최고점보다 약 2.6배 이상 오른 가격에 재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최저점을 보더라도 어떤가요?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TQQQ의 최저점은 약 7.5달러입니다. 제가 부분 익절했던 구간보다도 1.6배의 수익을 가질 수 있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1000달러는 그냥 들고 있었으면 다시 매수를 할 당시에는 2600달러가 되었을 돈인 거예요. 무역전쟁 최저점에서도 최소 1600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돈이란 얘기예요. 내가 부분 익절을 하고 TQQQ의 변동성이 강하니까 35%가 빠지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이 큰 수익을 나 스스로 차버릴 수 있게 만드는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TQQQ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까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고 야 진짜 싸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부터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이나 빠진 TQQQ는 여전히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일까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에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시장이 아무리 큰 조정을 받아도 결국에는 수익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은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에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3배 레버리지라면요. 물론 MDD와 변동성이 큰 만큼 고점과 저점을 잘 활용한다면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냐는 게 문제입니다. 자칫 이렇게 잘못하면 부분 익절을 했던 이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놀기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부분 익절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분들이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시장을 떠나는 선택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방금 내가 나의 원칙으로 인해서 2년 반 되는 시간 동안 부분 익절한 1000달러를 시장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1년 중 가장 컸던 상승장 하루만 놓쳐도 1년의 수익이 반토막이 난다는 그런 자료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토대로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이 단기적 상승이며 고점 같아 보일지언정 팔지 말고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점이라 생각하고 익절을 했는데 주식이 날아가 버린 적 많으시죠? 반대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는데 폭락한 적도 많으시죠? 이건 올해에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주가의 향방은 우리가 맞출 수 없고 가장 확실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투자하는 한 조정장은 맞을지언정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는 게 과거의 데이터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 저 스스로를 절대 믿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거나 팔려는 가격에 주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저는 제가 지향하는 차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미 없는 매매를 이어가면서 손실만을 불러올 게 자명하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저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총 금액이 되지 않는 한 매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라도
부분 익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셨다가 갑자기 주가가 하락했다고 여기 와서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여기 와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또다시 익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왜 제가 굳이 제 평단보다 높은 시점에서 TQQQ를 추격 매수 혹은 불타기를 하게 될 것이면서도 굳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16번째 영상이었는데요. 코로나 무역전쟁 당시에 나스닥이 저점을 찍고 상승했던 구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당시였던 7월 13일에 나스닥은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나스닥의 경우 큰 조정장의 경우에 제가 항상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96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그때 영상처럼 코로나 때와 무역전쟁 당시의 최저점 이후 반등하는 포지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경우에는 올해와 같이 96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잠깐 주가가 빠진 이후에 급반등을 시작하면서 2년간 나스닥이 무지막지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 당시에는 960일 이평선까지 내려가진 않았으나 480일보다 960일 이동평균선에 더 가깝게 최저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960일 이동평균선을 찍고 혹은 하향 돌파하고 빨리 반등을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부분 익절을 하지 않으면서 추격 매수나 불타기를 해도 걱정을 안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올해 나스닥의 최저점 하락 이후 현재까지의 상승폭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점 이후에 나스닥은 약 24% 정도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나 올려준 게 참 대단하죠. 그럼 무역전쟁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역전쟁 당시에는 최저점 이후 24%의 상승을 보여준 것은 지금과 비슷한 3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고 또 한 번 내려가 줬었죠. 그러다가 2019년 말부터 코로나 사태까지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건 맛보기였고요. 코로나 사태 때를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강한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는 어땠나요? 코로나 때는 기간만 다를 뿐 똑같은 모양으로 960일 이평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했다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4%가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3주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분할 익절을 하고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언제쯤 살 수 있었을까요?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24%가 올랐던 이 고점은 나스닥 지수가 약 8,250 정도 됩니다. 그래프를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올해 나스닥이 약 35%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나스닥 최저점은 1,570 정도 됩니다. 제가 코로나 당시였던 8,250대에 팔았으면 현재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더 큰 하락장이 와서 나스닥이 많이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8,250까지 다시 내려갈까요? 전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수니까 한번 종목인 TQQQ로 살펴볼까요? 현재는 TQQQ가 최저점에서 약 80%가 올랐습니다. 이때도 TQQQ의 차트를 크게 보시면 960일 이평선 밑으로 하향 돌파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이평선 정배열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코로나 당시 TQQQ의 최저점부터 80% 올라온 구간은 어디일까요? 약 82% 정도 올라온 이 구간은 TQQQ가 약 15달러 정도 됩니다. 올해 TQQQ의 최저점은 21.32달러입니다. 우리가 분할 익절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2년 후에 TQQQ가 고점 대비 약 75%가 빠진 이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수익권입니다. 물론 지금 가격은 나중에 또 대폭락이 온 이후에 이 가격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TQQQ가 저점 대비 80%가 올랐다고 한들 지금이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투자 성향상 지금이 단기적 고점이라고 팔았는데 제가 보여드린 과거의 차트들처럼 다시 저점을 내주지 않고 계속 오른다면 저는 억울해서 돌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96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 혹은 근접한 이후로 상승해주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부분 익절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와 불타기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현재 시점에서 내 평단보다 높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분히 현재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물론 분할 익절은 현재의 행위이지만 미래에 있을 조정장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제 투자 성향상 언제 올지도 모르는 조정장을 대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는 즐기는 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가격은 5년, 10년 후에는 절대 오지 않을 가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TQQQ의 최저점은 여전히 과거 2에서 3년 전의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를 통한 백테스트죠. 이 백테스트의 경우에는 분할 익절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시스템상으로 분할 익절의 포인트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TQQQ 상장 시점에 3만 달러를 거치식으로 투자하고 800달러를 매달 투입했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경우 2021년 말에는 최대 100억 이상, 지금의 경우에도 40억의 수익입니다. 물론 제가 적절하게 분할 익절을 하고 그 익절한 금액을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했다면 수익은 훨씬 더 커졌겠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조금씩 사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습니다. 분할 익절을 그때그때 고려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을 금액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0억이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리밸런싱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익절에 대한 생각 없이 돈이 생기면 그냥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타기 혹은 추격 매수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제 평단보다 높은 현재의 TQQQ에 대한 불타기 혹은 추격 매수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세요. 과장일지 모르나 나중에 정말 닷컴급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급 하락을 맞는다고 한들 10년, 20년 후에 TQQQ의 주가는 지금의 주가보다 낮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